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가 매일 라면만 준다는 절망적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들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74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첫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산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주는 음식이라고는 라면이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라면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야간 근무를 자주 해서 라면을 즐겨 먹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거의 집에 없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이 상황을 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자니 괜히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며느리는 30대 후반으로 평소에 요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줍니다.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해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는 제게만 라면을 줍니다. 심지어 며느리 본인은 다른 음식을 해서 드시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아니면 며느리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저에게만 라면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다른 음식은 못 먹을까?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길 아버님께서 라면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챙겨드리는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라면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라면만 나왔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등 종류만 바뀔 뿐 여전히 라면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라면에 계란을 넣어주거나 파를 썰어서 넣어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라면만 보면 속이 울렁거릴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동네 노인정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놀라시면서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니냐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시아버지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서로 인사도 잘하고 대화도 나누는 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몰래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라면만 먹다가 제대로 된 반찬을 먹으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아버님, 저녁 드세요 하면서 또 라면을 내놓더라고요. 저는 이미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하면서 계속 권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제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만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염분 때문에 혈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했는데 라면은 워낙 짜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야채나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제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요. 아내가 잘 챙겨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서러운 일도 겪게 되는군요. 며칠 전부터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재료들도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라면에 넣는 파나 계란 외에도 버섯, 당근, 양파 등을 잘게 썰어서 넣어주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은 닭고기나 소고기 조각도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라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꽤 공을 들여서 만든 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라면에 이렇게 많은 재료를 넣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뭘 숨기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고 며느리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매번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그 비법 양념을 넣으면 더 좋아하세요. 이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법 양념이라는 말이 특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먹는 라면에 뭔가 특별한 양념을 넣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세히 맛을 보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뭔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일반 라면과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 맛이 나면서도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이 라면에 뭔가 특별한 걸 넣었나? 맛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자 며느리가 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육수를 조금 진하게 끓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당귀, 황기, 천궁, 감초 등 제가 이름도 모르는 각종 한약재들이 작은 봉지에 담겨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전용이라고 적힌 라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주는 라면에 이런 한약재들을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라면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보통 라면과는 달랐습니다. 한약재의 은은한 향과 맛이 느껴졌고 몸에도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혹시 라면에 한약재를 넣고 있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아버님께서 예전에 무릎이 아프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보고 한의사인 제 언니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언니가 말하기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한약재를 우린 육수로 끓인 라면이 몸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관절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해서 라면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건강을 생각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약이라고 말씀드리면 거부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라면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맛있게 잘 드시는 것을 보고 계속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한약재 값도 만만치 않고
매번 우려내는 것도 번거롭지만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홀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다른 음식을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언니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 특별한 라면만 드셨으면 해서.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는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건강해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그 특별한 라면을 다른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라면이 아니라 며느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약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무릎이 훨씬 나아진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꼈던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변화를 말해주니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언니가 말하기를 꾸준히 드시면 더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오해하고 서운해했다니요. 며느리는 제가 한약이라고 하면 거부할까봐 걱정해서 그냥 라면이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정말 복 받은 거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부러워하셨습니다.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특별한 라면을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라면 맛도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만 준다고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 그 라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처음에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한약이라고 하면 쓰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대화도 더 많아지고 며느리도 저에게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 특별한 라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도 하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고 서운한 일도 많았는데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며느리에게 진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계시는 일은 없나요?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나중에 부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그 특별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라면만 준다며 서운해하셨지만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한약재를 우린 특별한 라면을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있었다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라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네요. 김정수 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오해하셨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며느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셨고 지금은 그 특별한 라면을 행복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분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